그러면 그 밀양의 경우는 물도 좋고 산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산을 넓은 평지 끝에서 보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러니까 농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밀양 여인들은 인물 많이 봅니다. 매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시원하고 훤칠한 걸 보거든요. 훤칠한 걸 보기 때문에 인물 보시는 거 맞죠? 예. 시장 출마하면 시장 인물부터 보대요. 우리 시장에 쪽 하나 빠진 게 뭡니까? 눈이 작고 키가 작고 똥똥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결점이 뭡니까? 눈에 보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시장이 농담하죠. 뭐 어머니가 나 죽으면 어떡하냐고 농담을 하는데 인물 대단히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늘 보는 거죠. 내가 늘 봅니다. 내 눈에 익숙해요. 내 눈에 익숙한데 익숙한 풍경이 어떠냐면 아주 넓은 저 끝에 큰 산들이 뺑 둘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로 큰 강이 흘러가요. 큰 강이 두 개가 합수하는 지점쯤에는 알맞은 정자들이 딱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어디다 갖다 버렸나요? 없대. 마땅히 없고 여기 영남루에서부터 오연정까지만 그런 대로 살아있고 지금 어딥니까? 박연정은 주인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죠. 그 종손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남수정을 갖다가 너무 그분이 애를 쓰시다가 남수정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셔가지고 건물을 다 새로 지어버려서 문화재로 못 남겼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게. 건물을 있으면 사람의 뭐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입으로, 글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말로도 하지만 글로도 써서 시로도 써서 이걸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요, 그게 살아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밀양에 와서 봤던 것들은 음식도 그런데 밀양 부편은 별로 자랑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달아요. 자랑할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 만개떡이든 다 똑같고 음식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쌀수록 먹는다. 비쌀수록 먹는다. 귀할수록 먹어요. 귀할수록 먹어요. 근데 추억국은 어떻게 살려내지 못하네. 추억국은 여기서 그러대요. 이런 얘기를 하대요. 입가심으로 먹는다고. 맞습니까? 여기 분들 그러던데요. 입가심으로 먹는다고. 기름진 걸 한참 먹은 다음에 마지막 입가심으로. 추어탕이 뻑뻑합니다. 맛 별로예요. 남원 추어탕 맛 별로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시원한 국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요. 그게 밀양의 자랑 같습니다. 묵은지가 자랑 같고요. 묵은지 3년, 5년은요, 썩은 거 먹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1년 동안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자랑이죠. 밀양 음식 자랑 그렇게 하십니까?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아랑 교수 그 위원장을 2번 했어요. 두 번 하는 건 절대 중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번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올 때마다 그 아가씨들한테 그걸 묻는데 네가 만약에 밀양을 얘기한다면 여기에 밀양에 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깻잎파리 먹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맵고 독한 고추를 먹여야죠. 그렇죠. 밀양 자랑 그래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토질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토질이 다르죠. 밀양은 토질이 다르죠. 얼음골 사과가 왜 나옵니까? 그 기후뿐만 아니라 돌밭 안쪽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걸음하면 안 돼요. 돌밭으로 깊이 내려가서 밑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 뿌리에서 빨아 올리기 때문에 단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토양도 비슷할까요? 밀양에는 밤이 많이 생성됐어요. 삼문동은 밤섬입니다.
그 밤섬에서 생산되는 조선밤 조그만 거요. 알밤이요. 요거는 진상품입니다. 예. 달았다고요. 그 달았기 때문에 뭐가 답니까? 고추가 달고 깻잎이 달지요. 달다 그래야죠. 매운 게 아니라 향이 강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달다고요. 달다 그러면 100% 먹대요. 죽는다 그러더라고. 달다 그러죠. 제가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속아서 안 먹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말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고추가 매운 거는 고추가 단 거 맞죠? 맞습니까? 제 성질을 다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다 그래야죠. 달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요. 깻잎이 향을 제대로 내는 것은 깻잎이 단 것이죠. 그러면 달다고 얘기를 해야죠.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걸 갖다가 맵고요. 향이 너무 독하다고 얘기하면 듣는 깻잎하고 듣는 고추가 화냅니다. 화내. 그렇게 해서 먹게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죠. 음식이 좋아야지 오지요. 그 다음에 볼거리가 좋아야지 어떡합니까? 와서 머물죠. 그러면요. 지금은 많이 망가졌는데 밀양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밀산 다시 한번요. 밀산 어디? 크게요. 밀산 밀수 북쪽. 밀산 남쪽 밀수 북쪽에 밀양은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정자 빼놓고 정자 얘기 들어가나? 그거 말고 그거는 자꾸 딴 얘기하면 서로 힘들어져. 자꾸 국장님 자꾸 딴 데로 세면 그냥 오늘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집에 가.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좋은데 물이 좋은 거와 함께 뭐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산이 좋아서 뭐가 좋습니까? 인물 좋은 거야. 그 자랑 안 해도 잘 알고요. 그거는 골짜기가 좋습니다. 골짜기가 굉장히 커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교에서 36동천이 밀양에 있다고요. 36동천 한번 읊어볼까요? 이건 제가 읊을 게 아니죠.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양의 제1급지는 어딜까요? 당연히 영남로. 영남로요. 영남로서부터 산이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둘러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세요. 맞다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꾸 고개만 끄덕거리면요. 전혀 안 믿죠, 제가. 제가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남로에 섰을 때 그 주변에 빙 둘러보는 밀양은 작습니까?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통 고을에 몇 배 됩니다. 그게 제1급지고 그 언저리로부터 정자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만한 경관이 있으니까 정자를 갖다 붙여놨겠죠. 그러면 월현정은 어디를 누리고 있을까요? 경관을 달리 했는데 금시당은 조금 이따 설명해야 돼요. 금시당은 본래 금시당 종선 이용정 씨한테 제가 그 얘기했는데 금시당이야 백곡이야 월현정에 딸린 건데 너무 내세우시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이용정 선생한테 충분히 답을 했기 때문에 금시당을 살려놔서 아니 자손들이 답을 못했으니까 향을 얘기를 못했으니까 저한테 잔소리 좀 들어도 되죠. 그건 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답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면 CCTV에 늘 걸려가지고 붙들려 들어가서 제가 한 걸 그걸 갖다 또 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가급적이면 거기 안 갈라 그러는데 월현정은 어떤 지역을 누릴까요? 이제 얘기를 어떤 거요? 월현정이 영남로에 경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월현정이 그렇게 좋은 정자라는데 얼마나 큰 경관을 누리고 있냐고요. 단장천인가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조금 이따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전망이 어디까지? 오련정은 물이 만나는 곳이니까 그 만나지는 그쪽을 다. 그거는 월주 쓰는 거는요. 거기서 쓰는 게 아니고, 아니고. 예, 저기서 저기 뭐냐면 영정산에 달이 뜨면 7탄에서부터 월주가 쓰거든요. 그럼 물이 흐르는데 그건 앞부분이고 월연정의 경관의 끝부분은 어딜까요? 제약산이요. 서서 보세요. 서서 보세요. 국장님도 하나 했다. 한 건 했다. 그 월연대에서 보게 되면 제약산이 아주 낮게 들어옵니다. 낮게 들어와요. 낮게.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산은요 높고 험하게 안 옵니다. 낮게 옵니다. 낮게. 그러니까 산천제에서 천왕봉을 보게 되면 천왕봉이 굉장히 낮고 가깝게 옵니다. 예. 그 여기 분들은 희한하게도요 그 운문산 같은 경우는 뒷산쯤 생각하대요. 그 느낌이 제가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쪽에 창도 쪽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험한 것 같은데 늘 가는 뒷산입니다. 종남산도요 사실 좀 높습니다. 근데 아주 가깝게 와요. 월연대에 눈은 어디에 있냐면 월연대 자리요. 거기서 볼 때 백송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딱 트여가지고 바로 제약산이 바로 앞으로 옵니다. 아주 가깝게. 거기까지가 월연대의 경관 내에 들어갑니다. 예. 백송 백송이 있으면 참 좋은데 백송은 딴 데 있으면 좋겠고 예. 뭐냐 하면 경관을 어디까지 관장하게 돼 있냐 하면 제약산까지 관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 때 쭉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오연정도 상동 저 너머까지로 경관이 툭 트여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조금 물 좀 마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 국장님이 뭐 그냥 여러 개 날리시더니 하나 안타 쳤네. 예. 박연정도 보면 경관이 큽니다. 늘 정자 같은 경우는 정자가 향유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정자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나라의 정자의 특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자는 울타리가 없어요. 조선 후기 정원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건 사유는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고요. 조선 전기 정원은 울타리를 안 가집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안 가지는데 내 눈이 보이는 데까지가 거의 내 땅입니다. 되겠습니까? 영남루에서 영남루 주변으로 보이는 곳은 전부 어디 소유입니까? 원천적으로 관가의 소유예요. 그러면 월연대에서 앞으로 해서 보이는 전부는 잠정적으로 어디의 소유입니까? 월연대의 소유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금시당 주인을 잠깐 놀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금시당은요 그런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건 저거 해야 되고 오연정도 그러니까 향을 달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경관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교동에서부터 상동 이 지역은 전부 누구의 소유겠습니까? 실제 손씨들이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거 다 손씨들. 그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 본래 그랬어요. 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앞에 누가 정자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으니까 당연히 울타리 필요 없어요. 울타리가 왜 필요 없냐면 내 건데 왜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면왕정 송순의 시조 거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빨리 찾은 분 읽어보시겠습니까? 7페이지 좀 읽어주시죠.
7페이지 거기에 강물과 달빛이 거울처럼 맑은 전통정원 월연장 그랬는데 거기 앞부분 좀 읽어주시죠. 크게. 조선 최고의 지조 및 가사 작가 중 한 사람이었던 명암성 송순이라는 분은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상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둘러두고 보는 게 아니고요. 내 거니까 다 둘러놓은 겁니다. 네. 라는 시조를 지은 적이 있다. 이 시조는 학생들의 국어 교재에도 들어있는 작품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모두를 외우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끔씩 엎조리는 작품일 것이다. 예, 이 부분입니다. 둘러두고 본다 그랬는데요. 울타리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자손들이 살면서 그 지역이 다 침범돼서 울타리를 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둘러도 놨어요. 우리나라는 특색이 어떻게 되냐면 산이 좋고 물이 좋습니다.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그 다음에 바위가 많아요. 적당한 바위가 있는 지점쯤에다가 정자 작은 걸 하나 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천이 어디로 집중됩니까? 정자 자리로요. 조경에서는 차경술이라고. 차경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정자를 지을 수 없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건데 조선조 후기에 가서는 상황이 달라 차경을 하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 그 서구 이론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차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차경이 아닌 자기 소유기 때문에 둔다 그랬는데 요걸 인용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차경 얘기를 해요. 근데 월연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여주이시들과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차경이 될 수 없어요. 차경은 나무꾼을 갖고 오는데 나무꾼을 갖고 오는 건 조선조 후기의 일입니다. 전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서구 쪽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담을 두르기 때문에 담을 두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차경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밀양에서 얘기하면 모렴당이 그런 집입니다. 서고정사가 그런 차경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삼은정이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연당이 그런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렴당은 주변에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점포 그 전부가 안시들이 퍼져 있어도 그 모렴당 주인의 소유는 아니죠. 그렇죠. 그 위쪽도 뭐냐 하면 신시들도 있고 박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둘러요.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들어가 보면 큰 정자와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고정사에도 큰 정자와 작은 정자가 있고 밖에 거를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다가 연당을 둡니다. 연못을 둔다고요. 작은 정자는 연못을 보게 해놓고 큰 정자는 차경을 합니다. 큰 정자에 딱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정자가 큰 정자는 바깥의 경치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차경이라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둘러두는 것은 내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게 서구 이론을 잘못 들여오면 그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원과 일본의 정원의 차이와 중국 정원의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선조 후기 정원은 일본 정원이 들어온 것이에요. 일본 정원이. 일본은 뭐가 약하냐 하면 산이 약하고 물이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담을 두르고 담을 약간 두르고 그 다음에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물이 좀 고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식생을 많이 합니다. 일본은 난대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식생이 좋아요. 많이 가꿉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정자와 작은 정자를 둬서 적당히 착용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안을 누리게 해놓은 거죠.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런 정자들이 많은데 조선 전기까지의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뭐 영남도의 좋은 점이야 밀양식경으로 이미 표현되니까 더 많이 얘기할 거 없고 차경은 본래 어디서 왔냐 하면 그 황정견의 얘기에서 왔고
도산서당을 지으면서 태계 선생이 차경내수를 붙였어요. 나무거를. 나무거를 붙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구별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내 소유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경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담을 내 소유 표시를 하고 큰 정자를 지어서 나무 경관도 어떻게 됩니까? 내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한 번 가서 모렴당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자에 그 집에 왜 그 작은 정자 앞에다 나무를 딱 심어놨는지 몰라. 그건 연못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작은 정자는 반드시 연못을 봅니다. 큰 정자는 연못을 보는 게 아니라 차경을 합니다. 사포가 다 들어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는 여기 그쪽 모렴당을 무시로 출입할 수 있던 저쪽에 청운에 거기 안식 예 그분이 오시더니 오시다가 예, 예. 나이가 좀 많으신다고 예. 그들한테 물리 주고 집에서 일나 하신다. 그 집도 청운의 그 집도 산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산을 한 겁니다. 네, 가산. 그러니까 가서 볼 때 먼저 보는 자리가 딱 뭐가 포인트가 되는지를 빨리 보게 되면 그걸 빨리 파악하는데 월연대에 가서 뭐부터 봐야 됩니까? 제약산부터 보고 내려와야 됩니다. 제약산을 보고서 내려오고 영남루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남루가 관장하는 경관 전체를 삥 둘러서 다 한눈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제약산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쭉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 하면 다죽 건너편으로 다죽 앵봉도 있는데 다죽은 본래 여주이시 소유죠. 맞습니까? 일직손씨는 여주이시 외손봉사하러 들어왔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혈손이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앉혀놨어요. 안동손씨라고 하는 거지. 일직손씨는 본래 여주이시 외손입니다. 반은 나중에 죽동파는 임난 뒤에 들어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교동파고 그쪽은 죽동파고 오한자손들이 들어갔고 다 혈연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주이시 소유겠네요. 예. 그러고서 내려와서 검은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곳들 옆으로 해가지고 뭐 앵봉 말고 여기 그 영봉 그러는데 거기 리더스 골프장 들어가는 칠탄장 있는 거기 봉우리를 중심으로 그 밑에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범머리 여울까지 가득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딱 뜨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서부터 월주가 씁니다. 월연전까지. 월주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월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면 얘기는 더 못하고요. 월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술은 그 다음이고요. 술은 그 다음이고. 씨 말고 그거 자꾸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월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월주를 보고서 한 번쯤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청춘이 없는 거다. 진짜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배를 딱 띄우면 배를 딱 띄우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실감이 됩니까? 월주 위에다 배를 띄우면 어디로 갈까요? 달빛을 타고. 푸른 하늘 은하수. 그 노래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동심으로 돌아가시라고요.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쓴 작품이 바로 적벽부입니다. 적벽부라고요. 적벽부에서 조조의 적벽 대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달빛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어디로요? 하늘로. 달나라로. 한번 왜 그러냐면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 그러죠. 빨려 들어갑니다. 바닷가에서 월주 앞에 서게 되면 빨려 들어가는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 청춘이 없는 건데 아닙니다. 그게 올라가게 돼 있죠. 상상 속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적벽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월연대는 적벽이 좌우로 있습니다. 좌우 적벽이. 월연대에 있는 쪽이 좌적벽이고 이쪽이 우적벽인데 경부선 철도공사를 하면서 다 폭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월연대에 있는 자리는 본래 월영사 자리인데 옛날 월영사 자리인데 그 앞으로 뭐냐 하면 하얀 모래사장이 가득했죠. 그 얘기하대요. 거기 활상반밭이요. 활상반밭 아시죠? 예, 맨날 소풍 갔잖아요. 예. 어떻게 하세요? 뭐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살았거든. 예, 전생 여기 살았거든. 그 반반하고 삼문동 반반하고 같은 원리 교수님 물 치면서 아이 또 딴 데로 새지 말고 자꾸 활성반밭 예. 활성반밭에 하얀 백사장이 너무너무 고왔죠. 거기 돌도 다 하였습니다. 몽돌. 거기 예 백성양장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왜 쓰셨습니까? 사라오 템플이거든요. 그 반개장 그 앞에 하얀 이 모래는 어떻게 되냐면 먼지가 날리는 그런 가루모래가 아니고 마사토의 말 그대로 금모래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 그 모래밭을 거의 다 못 받겠네요. 아이 그 아파트 다 지으셨잖아요. 지금요. 그 모래 갖다가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저기 유천 앞 모래도 다 파가지고 유천에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 돈 한참 짭짤하게 됐죠. 하남도 그렇고요. 하남에 건축 경기 좋을 때 돈이 막 돌아갔죠. 예. 다 파다가 아파트 졌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졌으니까. 그런데 거기 모래사장이 금빛 모래가요. 하얀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범머리 범바위 바로 옆에 범머리 여울이 굉장히 깊었고 자유적벽을 거느리고 모래사장이 있는 요 자리쯤에 살레 마을이 있죠. 어디 쪽으로. 거기에 전필제가 살고 싶은데 전필제의 힘으로도 그 땅을 차지를 못했어요. 전필제가 그 자리를 못 얻고 결국에는 딴 곳으로 갑니다. 한 꼴은 볼 거 없죠. 한 꼴 볼 데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관가 소유였는데 여주시가 왕족이거든. 왕족 외손입니다. 그러니까 준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경관을 터서 저 앞으로 쭉 뻗어낸 거죠. 되겠습니까? 엄강은 여주시가 본래 외손봉사하러 진주시들 외손봉사하러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네 땅이고 그럼 앞에 경관이 백곡까지가 전부 누구 땅입니까? 여주시들. 예. 그러고요. 요걸 그대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연정은 이게 안 돼요. 경관을 증명해 줄 작품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작품이 없어서 얘기를 길게 못 하는데 그렇더라도요. 범북 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상동 쪽까지 하고 엄강의 어떤 일정 부분 기회 쪽까지를 일정하게 어디가 관장했겠다. 예, 손씨들이. 사실은 거기 뭡니까? 기회송림은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의 뭡니까? 피서지 아니었습니까? 예, 피서지. 그것 때문에 관광열차 오지 않습니까? 저쪽 빈지소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뭐 답이 없으니까 맥빠져 힘들어 죽겠다 그냥. 하나라도 지금 답을.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가 없어요. 예, 시가 없고 월연대도 딱 시가 한 수 있습니다. 한 작품. 금시당도 한 작품이. 이건 다 임난의 피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밀양의 사족들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여건 속에서 이것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개발 때문에 그 경관들이 무너졌지만 단지 뭐냐면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로 살려내야 된다. 네, 구비로.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살레마을 앞쪽에 거기 백사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때? 거기 뭐 그 휴양타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헐어버렸는데 지금은 하천 정비 작업을 하니까 하나도 볼 게 없어요. 그래도 그 뭐지 백송가닥이나 좀 놔두지. 그럼 가끔 잉어찜이라도 먹으러 갈 건데 참 안타깝죠. 그게요 맹물식당이라 합니까? 예, 맹물식당 안 그렇대. 맹물식당인데 맹물을 주는지 알 수 없죠. 고사리 붕괴 좀 놔두지. 그걸 왜 다 없애가지고 사자평도요 가보니까 제가 표충사 주지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여기 왔을 때 그 제약산 수미봉을 제가 4번 올라갔거든요. 2달 상관에 4번 올라갔는데 겨울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수미봉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올라갈 때는 전부 바위산인데 그 윗부분은 흙으로 돼 있습니다. 검은 흙으로. 거기에서부터 물이 고여서 내려와 가지고 밑에 그냥 물이 마구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고산 습지가 형성돼 있는데 이놈의 주지가 죄송합니다. 예. 그것 앞에 있었으면 제가 사람들 여기 잘 차거든요. 집어찼을 거야. 이게 남사를 하면서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돌로. 그러니까 토양화가요 대거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뭡니까? 그 습지가 없어지고 그 사자평에 뭐죠? 그게 억새 그 밭 곧 없어집니다. 하나의 그 무지한 인간의 판단이 그렇게 망쳐놓는 거죠. 그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물이 스며들어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다 망가졌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저거 한 것이죠. 어쨌든요. 월연정의 경관이 없어졌지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된다요? 여기서 12경으로 얘기했던 게 시가 약하지만 얘기해야 된다. 백사장 얘기해야죠. 가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소풍 갔을 때 기억 활성반반 얘기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제가 여기 와서 하니까요. 다 활성반반 얘기하대요. 늘. 그러니까 제가 알죠. 떠들어서 듣는 걸 갖다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니까 저 얘기하고 밀양여고도 여중고도 본래 가곡동에 있었다며요. 가곡동이요. 그건 가곡동에 있었어요. 가곡동에 지금 거기 뭡니까? 미리벌 초등학교인가요? 미리벌 초등학교 아니다. 밀주 초등학교 자리에 거기 있다가 나중에 바꾼 거죠. 제가 압니까? 제가 전생에 어디 있다고요? 여기 분들이 다 떠들어서 제가 들어가지고 알죠. 전생에 여기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억들을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살려줘야죠. 지금은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스마트 환경밖에는 살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고향에 그게 회룡포라는 데하고 상강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금모래 하면요 거의 그냥 자다가도 깨는데 그게 남은 곳이 유일하게 일부 남은 곳이 회룡포입니다. 자연하천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곳이 회룡포 한 곳이에요. 그것도 영주댐 때문에 그 다음에 낙담보 때문에 앞으로 10년 못 갈 겁니다. 어쨌든요 사라진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담아둘 수 있을까요? 입에다가. 밀양의 아름다움은 그쯤에 있지 않을까. 이제 다시 이제 36 동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뒷얘기들을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이건 뭐 다음에 기약을 해야지 지금은 다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연대 하나만 놓고서 한 주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곳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서 볼 때의 그 느낌들이 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집을 뭐 펜션이나 이런 거 지을 때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때는 뭐냐 하면 금시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시당에. 향은요, 내가 보는 앞이 남쪽입니다. 왜 남향을 고집할까요? 근데 밀양은 있어 보니까 서남 쪽이 제일 좋대요. 서양 쪽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쪽을 한쪽으로 두면 한옥을 한다 그러면 한쪽은 남쪽을 두고 한쪽은 앞쪽을 서양 쪽으로 두면 햇빛과 바람이 넉넉하지요.
종남산을 보는 게 괜찮습니다. 밀양은 향이. 그거는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남양을 고집하는 거는 도시에 사니까 그렇죠. 여기서 살 때 그 느낌들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밀양의 36동천을 이제 찾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밀양의 제1급지는 어디입니까? 영남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쯤 놓이는 게 월연대 자리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큰 곳이 어디입니까? 동천 2개 나왔네요. 당연히 사포를 얘기해야 될 거고 오연정은 조금 작죠. 사포를 얘기해야 될 거고 사포에 큰 집이 3집 살죠. 3집안이 살죠. 그 전포에 사포한 씨들, 중포에 사포신 씨들, 후포에 후포 박 씨들. 그 다음에 저쪽 옆으로 들어가면 본래는 그 선상김 씨가 있었죠. 한 꼴에. 그렇죠. 전필주 집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손까지 여기 살았는데. 그 나중에 사연이 많습니다. 그건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길게 뭐 사화 때 떠났다 그러는 건 말 안 맞는 말이고, 기록이 다 나오니까 그렇고 뭐냐 하면 사포가 크네요. 맞습니까? 네, 사포 큽니다. 그 다음 부북도 큽니다. 네. 그 다음에 그냥 가보면 어딥니까? 저기도 크네요. 모선정 있는데요. 뭐 구령동이라 그러는데 귀령동이요. 네, 본래 이러면 거북기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경남 분들 발음이 귀령이 안 됩니다. 구령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강인 선생이 저때 논평자로 왔는데 제가 일부러 귀령으로 써놨거든요. 원발음이 귀령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 분들 발음이 안 돼서 구령으로 했습니다 하고 답을 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구령입니다. 구령은 제가 알고요. 구령동이라는 건 거기 부북쪽 거기 퇴로 쪽은 본래 적항이죠. 창원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화학산 자락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그 저기도 그렇죠. 그 내진 쪽도 밑으로 내려다보면 크죠. 예, 그것 다 크고 청도에 가도 한 자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가. 그러니까 면단이 하나만 해도요. 그냥 다른데 고을 하나가 놓일 정도의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죠. 상동의 도실 쪽도 좋았죠. 도실 좋습니까? 도실 아시죠? 예. 박연정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요새 펜션 붙어가지고 너무 흉해. 너무 흉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밀양에 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765입니다. 765. 그거 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사무실에 들어앉아가지고 몇 달을 써서 영남루 논문을 그때 발표를 했던 거고 영남루 국보해달라고 왜 시장하고 국회의원 나서가지고 그거 안 하냐고 그러고 다녔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765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뭘 받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멀쩡한 아무것도 안 한 왜 국회의원은 왜 뽑아주는지 모르겠어. 그거 시장은 왜 국회의원 뽑아줘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그때 왜 그랬냐 하면 밀양은 산이 좋기 때문에 산이 좋고 물이 좋거든요. 7분흥선 꼭대기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다 손상되는 겁니까? 밀양의 생명이 잠식돼 들어가는 거죠. 그냥 돈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여기 와서 그 밀양 위에서 데모해 준다는 그 사람들도 미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고 떠나면 자기네 고장은 아니잖아요. 왜 36동천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렇게 봐 들어가면 꽃샘이까지가 포함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령동이에요. 거기 덕대산 자락 밑으로. 크지요. 저기는 아닙니다. 하남은 본래 국농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포늪 같은 늪이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들 다 1급지고 임천은 2, 3급지 될 겁니다. 임천. 그 다음에 저쪽으로 와서 안태는 산비탈이 너무 가파르고요. 그 다음에 간물 쪽으로 가면 간물 골짜기 굉장히 크죠. 거기에도 또 골프장이 들어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덜갱 이게
만화서 쪽에서 넘어갈 때 그 다랭이 논하고 너덜갱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칠리수 하는 그 7골짜기가 다 큰 골짜기 하나씩들입니다. 그 끝에쯤에는 뭘 두냐 하면 저수지를 둬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을 내리면 농사 지어 먹기 진짜 좋죠. 강물은 못 씁니다. 조선조 때는. 왜 그래? 강물은 그걸 퍼서 올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대의 토목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산 중턱 넘어가서 저수지를 두게 되면 그 물을 내리면요. 밑에가 그 농사 짓는 1년 내내 물이 안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현명시의 춘수만사택이죠. 여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장마 때서부터 해가지고 겨울까지 가득 찬 물이 어떻게 됩니까? 봄에 농수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농수를 다 쓰고 나면 거기 가득 채워서 숭진에도 저수지 있죠. 네. 그 다음에 저쪽 청학도 저수지 있죠. 이쌤 맞죠? 예. 다 골짜기 끝에 두는 겁니다. 그게 두는데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 무수히 있고 단장 쪽으로 들어가면요. 셀 수 없어요. 다 골고리. 그게 다 아름다운 곳이고 그 아름다운 곳을 누가 자랑해 줘야 되냐면 내가 자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밀양에서 왜 전원주택을 가지냐고요. 어리석죠. 그 700평, 800평 되는 그 전원주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5분만 나가면 다 산인 걸. 차라리 아무 차나 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휙 하고 나가면 조금만 밟으면 바로 산이 돼요. 산도 크대. 커요. 저희 동네는 산이 올망졸망합니다. 조금 해서요. 다니기도 불편해요. 제가 어떻게 이 산들이 눈에 익었는지 고향에 가니까 답답한 거야. 속이 답답해. 여기는 시원하게 뻥 뚫려 있죠. 여기 사람들의 기상은 어떻게 되냐면 안동 사람들하고 달리 안동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선배들이 그런답니다. 서안에 앉아가지고 잔면 같은 걸 한번 쭉 외우면 가슴이 후련해진다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말 한 번 타고서 한 20-30리 내려 치달리고 오면 요새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 몰고 나가가지고 한 140-50씩 밟아서 한번 쭉 나갔다 오면 시원해진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하고 늘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하고 지역의 특색이거든요. 덜 망가뜨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갖다가 망가졌다면 뭐로 보충해 줍니까? 입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짜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시고 다니시면요. 그거는 천벌받죠. 천벌받죠. 좋은 날씨 베리고 좋은 경관에 가서 경관 망가진 거 제대로 복원 못 시켜주면 천벌받죠. 그렇죠. 조상이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음식도 여기에 맞는 걸 복원해야죠. 자랑하고 싶은데. 월연대는 그러니까 뭐냐면 좌우적벽이 있고 그게 철도로 망가졌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망가진 걸 복원해 주면 되잖아요. 눈을 가지고 보고 입으로. 그리고 안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월연대 밑으로요. 그 안에 본래 달맞이골이 있었어요. 개울이 흘렀다고요. 달맞이골이요. 개울이 흘러서 그 안에 넓게 정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넓게 정원이 형성돼 가지고 소세원은요 경관이 작습니다. 그 작은 데 가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소세원은 제가 급을 안 넣어주는데 그래도 5대 정원에 들어가죠. 우리나라에 5대 정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유는 왜 들어가냐면요 시가 좋고 시가 좋고 시조와 가사가 좋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제1정원은 어디냐 하면 경주의 동락당입니다. 동락당은 가서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금강산이 땅속에 있습니다. 소금강이 돌덩어리 하나입니다. 그거 안 보고 오면 백날 가도 헛일입니다. 제가 그 뭐냐 하면 계정에서 서가지고 설명을 조금 하고서 밑에 돌덩어리 하나인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놈은 죄송합니다.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이란 게 휙 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거 패줄 수도 없고 그 돌덩어리 하는 걸 못 보면
그거는 백날 봐도 헛일입니다. 금강산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땅 속에. 그 위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건 제1정원인데 제1정원인 이유는 그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고 그걸 읊은 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시입니다. 한 시가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가사가 있어요. 그걸 읊은 가사가. 그래 1등이죠. 경관이 아름답기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영양의 서석지입니다. 제 방조 그 뭐냐 하면 성문공에 그 숭정쳐서 성문공에 정자지만 그건 하얀 백석 돌덩어리 그 안에 딱 연당이 있습니다. 그건 조선 후기 정원이고 시도 좋지만 하나 저거 한 것은 시가 좋기는 하지만 후기 정원이기 때문에 빠져서 5대 정원에 들어가지만 빠져서 좀 뒤쪽으로 있어야 되고 시가 너무 좋아서 소세원이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뭐냐 하면 동락당, 그 다음에 소세원, 그 다음에 임천정원, 서석지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부영동 넣어줘야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나라 시조가 좋잖아요. 그건 뺄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째 들어가는 게 월연대입니다. 시가 약해요.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서 있으면요 그냥 눈에 삼삼합니다. 아름다운데 시가 너무 약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뭐 영남은 얘기할 거 없지만 정원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오연정이나 금시당들 다 절묘한 거죠. 오연정은 안타까운 것이 시가 없고 금시당은 시를 후손이 복원해놨지만 차경이 좀 많고 되겠습니까? 향을 절묘하게 돌리면서 차경으로는 아마 금시당이 우리나라 정원 중에 최고일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향을 종남산으로 딱 돌려놓으면요 경관이 확 트입니다. 가서 보세요. 그러고요 담이 제가 누차 강조했거든요. 그 금시당 주인한테 담 높이지 말라고. 담 너머로 뭐가 넘어옵니까? 담을 넘어서 강물 소리가 넘어와야 된다고요. 강물 소리가 넘어와야 됩니다. 월연대의 담은 없어야 되지요. 예. 백송나무는 없어야 되죠. 제약산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가까이. 크고 여기 넓은 산은 절대 높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덕하고도 비슷합니다. 높지 않고 못된 산이 크고 가파르게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크고 품어주는 게 넓으면 이렇게 평퍼짐하게 보이고 낮게 들어옵니다. 딱 눈에.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월연대에 가서 여기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제약산부터 찾았어요. 딱 보입니다. 그 자리가 눈의 자리고 그런 것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들을 찾아보면 많죠. 아마 면단이 한 서너 개씩 있을 건데요. 작고 큰 것. 단장에 들어가면요. 그 지금 금주에 주산서당이 있죠. 예. 주산서당 자기 집 말고 어디서 보면 그게 보이냐 하면 들어가면 그쪽 지금 더 숲으로인가요? 카페 있습니까? 쪽으로 보면 그것도 한동구 대지요. 한동구 대입니다. 그 다음에 부용대 쪽에서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한동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골짜기들이 다른 고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 그거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의 큰 아름다움이죠. 그걸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것은 지역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활성만만 얘기는 밀양분들이 저한테 해줬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 하시면서 왜 거기 백사장은 얘기 안 하시는데요. 예.
월연대하고 붙여서 왜 얘기 안 해요? 할 필요 있죠. 이제는 아마 복원하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반계정의 모래사장은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하면 저쪽에 밀양댐이 없을 때 가능했던 겁니다. 쳐와서 이쪽을 뭐냐 하면 반계정은 왜 반계냐 하면 그게 안반이 적어도 150m, 200m 되는 안반이 거기 펼쳐져 있습니다. 돌덩어리 하나입니다. 확인하셨죠? 그 돌덩어리 위에 뭐가 놓입니까? 정자가 놓이죠. 우리나라는 돌이 많은 산들이기 때문에 돌 위에 건물을 앉히면 가장 안정적이죠.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붕 무게가. 세게 쓰세요. 애들 장난하지 말고요. 자꾸. 세게 쓰세요. 200톤. 네. 세게 쓰세요. 이 무게가 누르면 딱 이게 아구가 맞도록 해놓으면 밑에 집안만 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흔들려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건 터닫기입니다. 요새는 그걸 공구리 한다 그러대요. 외식 말이지만 그냥 그대로 쓰면 요새 공구리 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안반 위에다가 살짝 깎아서 거기다 위치만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 높고 낮고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위에 이게 100톤, 200톤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지형을 이용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다 하는데 여기 밀양은 특히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위 위에 많이 앉아 있어요. 영남로도 바위 위고요. 반계정도 바위 덩어리죠. 월연정은요, 좌우적벽을 두고 중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넓은 공터가 있어서 조경이 충분히 됐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소서원에 뒤질 게 뭐가 있는데요? 없죠. 그러면 많이 떠들면 전설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줘야죠. 오연정이라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선족 후기나 말기 쪽에 가게 되면 정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냐 하면 제가 그 밑에 써놨는데 가사 네 번째요. 가사 실 그 다음에 누정 사 당 헌 제 이런 거의 차이. 가는 뭐냐 하면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는 이런 겁니다. 그 담이 둘러쳤어서 문 있는 안쪽 집 전체를 가라. 사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실은 뭐냐 방을 두고 실이라 합니다. 구별을 하자. 그 다음에 눈은 뭐냐 하면 다락입니다. 다리가 달린 다락을 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는데 헌이 빠졌는데 이게 헌이 있습니까? 뒤쪽에 있는데 눈은 그렇고 정은 뭐냐 하면 다리가 없어요. 다락이 아니라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는 뭐냐 하면 정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누정이라 그럴 때 정과 누의 차이는 뭐냐면 누는 다리가 달려 있어요. 다락이라고요. 그 다음에 헌은 뭐냐 하면 이쪽 뒤쪽에 붙인 달아놓은 마루입니다. 작은 마루. 그 대청 옆에 작은 마루 붙이죠. 예. 작은 마루 달아놓은 듯이 붙이죠. 예, 툇마루. 예, 툇마루. 거기에 당은 뭐냐면 이렇게 넓은 대청 마루를 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헌은 아까 말했을 때 쪽마루, 툇마루고 달아놓은 거. 그 다음에 재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할 때 집이에요. 방이고. 이게 이렇게 구별해서 썼지만 거기 하나 구별하려고 실은 부부 소고 사람이 소 거처하는 데고 그 다음에 가는 일문진에 한 문 안쪽에 담 안쪽에 있는 전부를 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실제 구별되지만 조선조 후기나 말기에 가면 정이나 당이나 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집을 통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오연정은 뭐냐 하면 거기는 그 집의 이름이 남병루가 아니고요. 그건 누마루고 다락으로 됐죠. 마루가.
누마루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건 누마루입니다. 그래서 그 누마루 자체를 뭐요? 남병루. 되겠습니까? 집 전체를 오연정.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집이 오연정입니다. 집을 오연정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정자를 자꾸 찾고 있으면 이미 틀린 것이죠. 월연대를 하게 되면 되지만 대는 조금 높은 데거든요. 사람이 서서 볼 수 있는 데지만 월연대 하면 월연대 월연정 하면 그 월연대 이론 전체를 통칭하게 되고 금시당 하게 되면 금시당을 포함해서 백곡제 전체를 다 포괄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는 그게 혼돈에 쓰였지만 구별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뭐냐면 정이 정자가 아니고 바로 집이다. 예. 그러니까 보신 남병루는 그 오연정에 딸린 뭡니까? 누마루다. 예. 옛날에 태청에서 누마루 하나 달아놓은 거 있죠? 집집. 그런 집이 가끔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오연정에 대한 설명은 1차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확인하지만 또 자꾸 다른 소리 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구별을 할 때가 있고 구별하지 않고 통칭해서 쓰일 때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관념인데 그냥 집을 정이라 합니다. 집을 정이라 그래요. 이게 다 후기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냐면 원래 추천 선생이 가졌던 정자는 이렇게 크지 않았겠죠. 예. 근데 후기에 하면서 그 이름을 빌려다가 거기다 그대로 어떻게 했다요? 붙였다. 그게 나중에 추천 선생을 갖다가 사당에 모셔가지고 유연으로 받들어 가는 과정에 그게 서원이 되면서 서원의 명칭은 지명으로 붙이기 때문에 모래서원이다. 모래니까 예안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당 이름은 당연히 경연사가 돼야죠. 이걸 추진했던 것은 그 도산에 있는 선비들이 대거 추진해서 서원을 세웠지만 그게 곧 그 회철 때문에 회철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유적지를 그 수제어른하고 그 윗대하고가 그래도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무너지지 않은 고직사만 두고서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붙였던 제가 밀양의 삼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밀양 36동천, 도교에서 얘기한 36동천의 얘기는 분명히 있었겠다. 그러니까 밀양은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요. 여기 들어와서 살라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랬던 게 땅값도 비쌌다 그러대요. 여기가. 김에 서너 마지기 팔아도 밀양에 한 마지기 사기 어렵다 그러네요. 마지기는 아시죠? 마지기가 뭔데요? 한 마지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왜 한 마지기가 200평입니까? 1000평짜리도 있던데. 아, 1000평은 5마지. 또 딴 데로 샌다 이거. 한 마지기가 900평도 있고요, 1000평도 있고 1200평도 있고요. 예. 예, 100평도 있고요. 한 덩어리를. 아니요. 예. 말이나 소가 양쪽에 지는 게 말지기거든요. 말지기에서 나락 2가마 한 섬, 쌀로 도정을 하면 한 가마, 예, 한 가마 나오는. 그게 100평에 나올 수도 있고 1000평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땅은 아무리 갖고 와도 어떻게 됩니까? 밀양에 뭐가 안 됩니까? 서너 마지기에도 한 마지기가 안 된다고요. 그랬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 수전농, 그러니까 문혼 농사를 짓기가 아주 좋은, 산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골짜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앉아 살기 좋고, 그 다음에 교통요지고. 그렇죠. 경부선 철도가 여기로 나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그 영남대로가 여기를 통과했으니까 그렇게 될 밖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7탄정 7리수 7리터를 제가 붙여놨던 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밀양의 36동천을 찾아볼 수 있겠다. 7 골짜기 다 좋죠. 거기에 다 좋습니다.
그 김해 출신의 손울 노상직 선생하고 그 다음에 김해 출신의 금주허채 선생은 본래 시헌 안희원 선생의 하고 남매간입니다. 남매간 아시죠? 천안매부간을 본래 남매간이라 합니다. 안으로 남매간이지 않습니까? 그 처가하고 본가 구별하지 말고 친손 외손 구별하지 말으래매요. 본래 남매간이라 합니다. 남매간 맞지 않습니까? 천안매부간을 남매간이라 그러거든요. 남매간이잖아요, 둘이가. 예, 남매간. 어디 출입이라 그러면 그쪽 사위를 얘기하고. 남매간이라서 그 연고로 안씨들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연하고 관계해서 손울이 들어왔는데 국전 이화수 그 국화수 골짜기 중에서 그 노곡 한 기통이를 얻고서 천하를 얻은 듯이 쓴 게 있습니다. 기뻐가지고 거기도 올라가 보니까요 참 좋아요. 제가 리더스 골프장도 가끔 올라가거든요. 그 위쪽에서 내려다 보면요 그쪽 건너편으로 해서 펼쳐지는 경관이란 게 기가 막히죠. 예. 가끔 그걸 보게 되면 그것도 한 골짜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밀양의 누전과 신대. 밀양에서는 경관이 넓고 크기 때문에 12경이 전개됩니다. 십이경이요. 경관을 12개를 널찍한 걸 두기 위해서는 보는 게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서울에서도 한강에서도요. 12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평대문에. 담담정 12경밖에 없습니다. 담담정은 어디냐 하면 옛날에 마포나루가 있던 자리, 본래 마포대교, 마포종점 바로 옆으로 마포종점에서 왼쪽으로 원효로 가는 그 안반덩어리가 거기가 용산입니다. 본래 용산이고 용산 그 위에 있었고 용산 바로 밑에가 마포나루입니다. 밤 깊은 마포종점의 바로 밑에요. 예. 거기가 안평대군의 정자였어요. 여기서만 12경이 전개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멀리 관악산까지 저 밑으로 김포까지를 한눈에 장악하는 자리죠. 이르고서 12경이 저기서만 펼쳐지고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는 펼쳐질 자리가 없어요. 없는데 밀양에만 있습니다. 밀양에만요. 다 12경이야. 근데 다 12경인데 가서 보면요. 경관이 있어. 이게 중요하다고요. 밀양에서 경관이 가장 큰 곳은 남수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경관이 제일 큰 자리는 남수정이고요. 남수정에 딱 올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으로 펼쳐진 국농소에다가 국농소 이 소자요. 국농 늪이요. 거기에다 대산까지가 전부 뭡니까? 다 강물하고 바닷물이 늘 들락날락거리는 습지입니다. 우포늪 같은 곳이 넓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 끝아래에 조금 남은 것이 지금 주남지입니다. 주남지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산들이요. 봉긋봉긋한 섬이에요. 전부 다. 물이 늘 들락날락거리는. 거기서 보는 경관은요. 남수정에서 보는 경관은 그 앞에 금모래하고까지 상상을 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걸 갖다가 신재 주세봉 선생이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낙동강의 누대정사 전부를 다 합쳐도 이 남수정 경관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그만큼 크지 못합니다. 영남로도 그걸 능가하지 못하고. 거기도 12경이 있고요. 그건 당연히 12경이 펼쳐져야 되죠. 요 월연대도 12경이 있다면 월연대 경관을 얘기를 해줘야죠. 큰 거를. 금시당은요. 절묘하게 틀어서 딱 서양을 해서 경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내고 오연정도
아마 있었겠다. 한번 밀어보자고요. 한번 우겨보자고요. 누가 우겨야 됩니까? 네. 이런 때 억지를 쓰는 겁니다. 억지 쓰면요 사실이 됩니다. 예, 사실이 돼요. 괜히 아랑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아랑은 근대에 만들어냈다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신석균이 읊어놨으니까 아랑이 없을 리 없죠. 아랑각이 그때 있었습니다. 한 말에. 근데 뭐 근대에 만들었다 얘기하는 건 그건 말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밀양 사람이 밀양 자료를 안 본 거고, 그건 욕을 먹어 마땅하고, 나머지 이런 때 어떡합니까? 우겨야 됩니다. 금시당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은행나무 확인해 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크게 호통을 쳐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연정도 이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연정이 원혼이 있다며요. 그러면 그런 헛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줘야죠. 예, 혼내주고, 이런 때에 뭐냐 하면 증거가 어지간히 있을 때 그 다음 부분은 뭡니까?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정당한 주장이 되고, 주장 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논리는 딴 거 아닙니다. 어디에 논리가 한쪽이 올바른 게 어디 있어요? 다 주관적인 것이 서로 절충되는 지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내게 오를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러나면 안 되죠. 밖에서 뭐 한다고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이 뒤에 거를 갖다 처음에 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니시면서 보고 또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아는 것만큼 열리고요. 열린 그만큼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은 절대 미덕이 아니야. 이런 거. 이런 자리에서 침묵은 미덕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질문 제가 물 좀 조금 마실게요. 사인장리가 지금 어디 계세요? 춘호장이요. 춘호장이요. 춘호장이 있는데요. 그 여주이시 시거지 거기가 사인당입니다. 네, 거기가 지금 어디? 네, 거기 춘호장 자리 있는데 초등장이가 초등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그 선별인가 뭔가 그러는데 거기 사인당리가 어디냐 하면 춘호장 자리인데 춘호장 자리가 로타리 있는 데 있죠. 아, 예, 그 옆에 올라가서 그게 사인당입니다. 왜 그냥 그 집이 그 집과 관련된 사인이라는 게 나온 거니까 사인당리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밀양 부내인데 부동쪽입니다. 동쪽이라서 사인당리 그러죠. 예. 아까 경덕제라고 그러셨는데요. 경덕제. 경현사. 경현제. 그건 경행제. 그 경자를 갖다가 경자를 쓴 이유가 있나요? 클경자니까 크다는 뜻입니다. 크고 높은 행실이죠. 그거는 크고 높은 행실이고, 경현사에서 경자는 크게 사모하다 경모. 이 경자가 크다, 크게 사모하다. 경복궁은요, 큰 복입니다. 그거는 크다는 뜻이고, 경현사 하면 뜻이 달라지는 게 경모하다의 뜻이 들어가는 거죠. 경모에. 경모는 크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연하면 크게, 현인을 크게 사모한다. 누굽니까? 선생을 사모한다. 태계 선생을. 그래서 사랑이라면 당연히 제가 봐도 경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그 밀주 12경이라는 교수님 아까 서울 한양 그 빼고 본래는 서과정에 그 서사가에 어떻게 되냐면 밀양식경만 있었고 나중에는 밀양 사람들이 밀양식경도 잊어버리고 밀양 8경으로 줄여놨어요. 밀양식경은 본래 영남루식경입니다. 영남루식경이고 영남루식경밖에 안 나오는데 월연대에서는 12경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왕실의 외손이기 때문에 담담정 12경을 본 거예요. 그게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요. 제가 그때 그 논문을 투고 안 하다가 그 지역을 위해서 쓴 건 제가 논문 투고 안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고서 갖고 있다가 안 돼서 그 원체 이쪽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요번에 투고했어요. 그냥 투고하는 거 귀찮은데 그 뭐냐 하면 담담정 12경이 왔다는 건 충분히 제가 방어할 수 있어요. 그게 12경이 전개된 게 밀양에만 있다는 거는 제가 방어할 게 있다고요. 그때 그걸 논문을 쓸 때 그 반대되는 자료는 제가 전부 찾았습니다. 검색을 해서 싹 다. 그러니까 밀양에만 12경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전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경관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밀양에서 12경을 내세운다 그러면 월연대를 1차 내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제약산을 봐줘야죠. 그걸 보지 않으면 그 경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다른 성씨들은 다 여주희 씨와 관련됐고 그 다음에 단장으로 들어간 것은 임난 이후입니다. 단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버려져 있었다가 임난 이후에 피난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다들 그쪽으로 피해서 가게 된 것이고 그거 외에도요. 12경이라고 이렇게 대표해서 들어서 이건 제가 대학원 강의나 이런 때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만이 12경이 특별히 있다고 계속 얘기를 이건 왜 그러냐면 주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딱이 밝힌 게 없는데 밀양 12경 이런 걸 갖고서 논문을 쓸 때 그림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 와서 그걸 실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느낌이 안 온다고요. 왜 이게 전개될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죠. 많이 파괴된 것은 1차 언제 파괴되냐면 경부선 철도공사로 해서 많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난개발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그 지역이 시세가 약화되면서 이게 생존을 다른 길로 도모할 걸 찾아야 될 것인데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들이 막 깎아버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죠. 스카이라인을 없앤 거는 결정적이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보기 싫고.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서 살 건데. 제가 밀양강 프로지오 그랬거든요. 그거 입주 안 된다고요. 가곡동은요. 밀양에서 거주 여건으로 너무 나빠요. 밀양은 지금 인구로는 상권이나 주거 여건이 딱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데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이동에 시청을 옮기고서 거기 상권을 형성해놔도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신산문 쪽으로만. 그러니까 신산문이가 구산문에 유성청문은 주저앉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제가 바라는 것은 한 15만쯤이라 돼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원인들은 아마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예.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남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복원을 잘못해서 문화재 등록이 안 된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거를 역사적으로 다시 복원을 해갖고 할 수 있는 자료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자료 있죠. 그 낙강 12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시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복원 사업을 해서 문화재 등록시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안 됩니다. 됩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재 위원들의 어떤 고려함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낙강 12경이 존재하는데 지금 그 남수정에 가게 되면
거기 김수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한강의 제자. 그분의 남수정 12경으로 걸어놨지만 낙강 12경 맞습니다. 고정원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다 또 넣어놨거든요. 근데 삼은정 12경이나 이거는 경관이 안 나오고요. 낙강 12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백상까지 쭉 해서 그거에 신은 우선 나중에 번역하기로 해서 7원 율시로 되어 있는데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걸 복원할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이궁대라든지 모선정이라든지 구령동이라든지 그리고 꽃샘 마을은 왜 망가뜨렸는데요. 거기 그 카페 뭐 대단하다고요. 밀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카페는 저기 있습니다. 그 노을 예쁜 카페가 전망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찍지 말으라 그러거든요. 데리고 가면서 당부하는 거. 찍으면요. 벌써 그 밑에 또 카페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태 쪽의 카페는 보기 싫고요. 너무 다닥다닥 붙고 도현정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 산치정식 거기서 밥 안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모시고 올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 가지고요. 불안해서 내려오면 먹은 게 다채. 그건 좋은 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뭐냐 하면 노을 예쁜 카페는 그냥 감추어 두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마음에 감추어 두고 싶고 그 수프로란 그 카페도 어떻게 되냐면 트라임블루 거기는 뭐 홍차 맛은 좋긴 하지만 전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고물들이 많은 데는 좀 싫어요. 많이 가는데 근데 수프로 거기 들어가면 아래층에 있으면 참 좋거든요. 제가 그냥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여기 밀양 189 그 앞으로 해서 암벽 보십시오. 암벽 보십니까? 예, 암벽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저쪽에 가곡동에서요 가곡동 강둑으로 가면서 마암산 암벽 보세요. 참 아름답거든요. 그걸 보는 눈의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야지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남수정도요 살리는 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집을 다 헐어서 옮겼기 때문에 문 하나만 남았댔어요. 이호월 교수하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고 이거는 보물이 지정될 걸 이미 알았고 저도 이거 문화재 복원하고 할 때 제가 이 번역들 다 했거든요. 뭐 오다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여기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주저앉아서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봤어요. 제가 봐가지고 밀양에서는 오래 묵은 건물은 요 제일 오래 묵은 건물은 향교 건물하고 그 다음에 어변당하고 어변당인데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폭삭 내려앉습니다. 어변당도 손대가지고 그 아름답던 게 그냥 한순간에 망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건 어디냐 하면 여기서 고가 중에서 조선 후기 고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거는 영산 신시 고가고 밀양에선 내세울 게 없네요. 솔직히. 그 뭐냐면 팔병사집도 저는 별로입니다. 팔병사집도 별로고 다죽에도 좋은 건물 없습니다. 영산에 영산 신시 고택은 주인의 채취가 나오는데 한 번 손대면요 건물이 이만큼 높아져. 다 경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월연대도 공사할 때 제발 높이지 말으라 그랬더니 높여가지고 뭐 축대 쌓고 그 다음에 왜 오죽은 왜 잘라내는데요. 그럴 필요 없죠. 월연대에서 그래도 옛맛이 조금 남은 거는 들어가는 오솔길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게 좀 남았는데 그걸 망가뜨려서 뭐 하려고 우리 공사를 하는데요. 건물 그대로 두지. 그 한옥은요. 그 사람이 살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쉽게 안 무너지는데 뭘 자꾸 이렇게 발라가지고 왜 이걸 손대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한옥은 반드시 주인이 50이고 대목이 50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인이 80이고요. 대목이 2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물은 주인의 설계가 80이 들어간다고요. 대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주인의 채취가 있는 건물은 바로 좋아요. 근데 주인의 채취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발라놓은 경우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리 감흥이 없는 게 지금 목수들 모르거든요. 문화를 모른다고요. 그 문화를 모르는 기술자가 이걸 올리게 되면요,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영산 신시고택은 늘 가는데 그게 좋았던 것은 복원을 하기 전에 그 모습. 어변당도 어변당 앞에 어변사원 말고요, 그 작은 건물이 주는 느낌이란 게 참 좋았는데 왜 손을 대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예쁜데요. 두면 참 예쁜데 예, 그게 안 되죠. 이런 것도 그렇죠. 서고정사도 전망은 없지만 굉장히 아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고정사는 식생이 좋았어요. 식생이 좋았는데 지금 휘발씨는 손이 없나 봐요. 그게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화초를 키우면 다 죽이거든요. 그 금시당 주인 이용정 씨는 뭐냐 하면 손을 대면 살립니다. 예. 그게 사람이 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런 주인이 있다 그러면 서고정사가 아마 7성급 호텔이 안 될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게 다 힘들고 하지만 그거는 주인한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해줘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이죠.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5연 정도요. 지금 상태로는 그것도 7성급 호텔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는 좋단 말입니다. 그 안에를 적절히 바꿔서 뭐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예약 접수를 해서 고가로 체험을 하도록 해야죠. 체험을 고가로 해야지 싼 값에 하면 안 됩니다. 소세원은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들이는데요? 소세원은요, 본래 소리 듣지 말라고 조용하게 있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대밭을 다 밟고 다닙니다. 다 망가뜨려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두 번 가고 싶지 않네요. 그런 거죠. 예. 서고정도 그렇고 서고정사라 그러지만 서고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집이라고요. 집인데 서고정사 일부러 길을 안 냈거든요. 벽사 살아 계실 땐 길을 일부러 포장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들어올 때 걸어서 들어오라고요. 5연 정도요. 그 비탈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땀 빨빨 흘리고 올라가서 주변이 조경이 된 그 모습을 봐야 되고 지금으로선 제일 조용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주변이 하나도 정비가 안 된 거죠. 예, 그 정비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깝고 월연정은 자꾸 자손들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냐 하면 거기에다 옛날에 있던 걸 다 살린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좀 아늑한 지금의 형태로의 약간의 복원인데 저도 그렇고 이월 교수 똑같이 그렇게 반대를 그때 했댔는데 그 금시당 주인이 거기 금시당에 들어가서 산다고 건물이 높이 올라갔어요. 지은 집이요. 높이 올라가서 그걸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잘 가려지고 집이 살아요. 집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반대한 게 기우였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희한하게도요. 주인의 손이 닿으면 잘 사네. 예, 잘 산다고요. 그런 거는 있는데 예. 그 금시당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그 어떤 형태로든 지금 보존된 게 그게 거의 전부일 것인데 여기 있는 것으로 거의 전부일 것인데 그거는 주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여기 지역민들의 소유이기도 하죠. 좀 적극 관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요새는 위양지가 그냥 너무 박작거려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의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예, 위양지는 다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위양지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사연이 생겼는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 정자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지역에서 좀 걱정을 해줘야 됩니다. 걱정을 해줘야 되고 걱정을 해준과 동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제한을 해줘야 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영남루가
밀양 경로당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밀양 경로당 안 됐으면 좋은 게 건물 불안합니다. 그리고 귀한 거는요, 아깝게 봐야 됩니다. 아깝게 봐야 되는 것이, 제가 얼음골 사과 많이 먹지를 못하는 게 맛을 오래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은 냄새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겨울에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향이나 이런 걸 좀 오래 기억하고 싶지, 자꾸 과하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라져요. 그걸 갖고서 어떻게 되냐면, 음식은 그게 그냥 배를 불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추억을 먹는 겁니다. 추억을 먹는 거고, 그런 건물들조차도 나의 기억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기억이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는 기억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통로를 열 때 어떻게 되냐면, 체험이란 게 자기화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체험 실제 가서 자고 싶고, 그 뭐냐면 이마댐이 안동에 생겼댔거든요. 김원길 씨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지촌 종손인데 그 어른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 안동 말로는 화장실을 갖다 통시라 그러는데 통시조차도 안 바꿨습니다. 빌려주는 것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예약해도 안 돼. 거기 들어가서 뭘 듣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소리와 모든 옛날의 체험들을 함께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사라져 가니까 그 체험을 하고 싶은데 다 바꿔버리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궁금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열린 공간들이 좀 있어주고, 이제는 주인의 제가 이용정 선생한테 그 얘기 하는데, 요새는 밀양에서는 그 종손 고지기 시킨다고. 고지기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존되는데, 그래도 뭐냐 하면 그거는 그 짐들은 이제 그 후손한테만 맡겨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서울에 가 있는 그 자재들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죠.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유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다니시고요. 다니면서 좀 자꾸 보려고 애를 쓰면 보입니다. 그만큼 보이는데 그냥 휙 하고 무심히 지나가 버리면, 가서 앞에서 안내판 찍지 마시고요. 그만큼 보기 싫은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자꾸 보려고 애를 쓰면 그 모습이 보이고 조금씩 자기대로의 그림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또 한편으로 또 열릴 수 있는 공간들이 뭐 여기 관광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때까지 예. 교수님께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저걸 했던 게 이런 고적 탐방해서 그 가이드가 도산 쪽을 해가지고 지금 한 35년쯤 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왔을 때 도산 코스는 제가 한 게 한 30서부터니까 지금 35년쯤 되네요. 35년쯤 되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을 어떻게 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수산제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시장이 경남발전연구원 이런 데 가가지고 명례성 당하고 뭐 수산에 뭘 붙여서 뭘 하자 그러는데 될 게 뭐 있습니까? 수산제 못뚝 다 없애버렸는데, 엄시장 있을 때 거기에 분진공장 넣는다고 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수산제 수문 옆으로 수산제 못뚝이
100m, 200m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례가 좋은 자리인데 명례도 다 많이 망가졌죠. 왜냐하면 천주교 성지가 되니까 거기 성당 크게 세운 데다가 낙주제 꼴이 안 되는 걸 갖다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뭘 갖다 붙였습니다. 다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 얽어볼 때가, 그래서 뭐 경남발전연구원 그 실장 제가 잘 알거든요. 기획실장을 잘 아는데 그 남명관계 이렇게 만나는데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수산제 그 수문이 수산제가 저수지라는 것, 저수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은 밀양에 오고서 6년째입니다. 너무 답이 안 나와서. 이게 저수지면 물을 내려서 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산제 수문에서 줄 수 있는 논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답이 안 나와서 그러고서 막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번은 초동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넘어오는데 쫙 거기에 연밭이 가득한 게 갑자기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남삼방 통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백산초등학교 폐교될 때 쓴 게 있는데 거기 넘실대던 물이 수산은 어땠냐 하면요. 거기에 전부 우포늪과 같은 늪지였습니다. 늪지였고 일본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 거기까지 바닷물이 몰려왔던 데죠. 그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지 않고 자꾸 최근에 제가 자주 얘기하고 다니는 건 제가 그 경찰서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밀양 자랑 한번 해보시라고 뭐 밀려고 출신 거기 위원 계시니까 그랬는데 밀양 36동천 한번 불러보시라고. 요새는 그림이 그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님.